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러 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개정안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 사업자들 입장에서 가장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지주조합원 제도와 사업계획 승인 시의 토지 확보 비율 완화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내놓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토지 확보 비율을 95%로 하고 있어서 알박기가 발생해서 사업이 장기화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알박기라는 점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안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알박기라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이 생기기도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알박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알박기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용어를 그냥 알박기다라고 그냥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요건과 관련해서는 주택은 한 채까지만 가능하고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한 채만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2층 주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 대다수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치를 해두는 경우들이 많고 그 외에 뭐 또 다른 한 채,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총 두 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가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결국에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조합 사이에 금액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 현물을 출자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 현행 토지 소유권 95%에서 80%로 하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가 된 상태고 두 제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지주조합원 제도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라고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된 상태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에 한정해서 조합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 내 건물이 크거나 아니면 2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데 주택건설 대지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현물 출자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사업구역 내 지주들이 현물 출자를 유도를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조합으로서는 당장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확보 비용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주들 같은 경우도 현물 출자에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지주 간의 대립구도를 해소해서 사업 기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줄어드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이고 현재 그 제도가 완화되어서 한 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또 다른 한 채를 가지게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매각을 하고 한 채로 합쳐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한 채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해주자라는 정도로 해서 한 채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다주택자도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같은 정비 사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같이 엄격한 절차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의무가 있는 정비 사업 대신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토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리고 무주택이나 거주기간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지켜온 일반 모집 조합원 간의 역차별,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엄격한 절차와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 의무가 부담되는 것과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이 적용이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회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국토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주택법상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 과도한 이익이 개발을 하는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익은 시행자인 조합원들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도 일반 분양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구역에 해당할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오히려 일반 분양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입주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주택법상의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 조합원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거주 의무를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전매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도 이 전매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분양권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취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전매 제한도 결국에는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일반 주택 건설 사업과 비교해 가지고는 규제가 특별히 실거주 의무를 제외한다면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아니라 결국 재개발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 진단도 뭐 규제 우회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적을 것이라 생각되고 물론 이제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진단 부분을 우회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든지 임대주택 건설 이런 것 같이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라든지 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주조합원의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의 비율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반드시 조합원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이런 세대수를 조합원 숫자에 제한이 있다. 최소로 모집해야 되는 조합원들의 숫자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것을 우회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세대수 비율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주조합원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국토부에서 지주조합원 제도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서 이번에 개정이 안 될 것이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개정안을 수정하든지 해서 도입이 되는 것이 지주라든지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국토부에서는 이 지주조합원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서 토지 확보에 관해서 현재는 95%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80%로 낮추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모집 신고했을 때 사용권은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했을 때 사용권은 80%에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95% 소유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95%입니다. 95%를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5% 미만의 잔여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거나 매도 동의에 거부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5% 미만에 해당해서 결국 95%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매도 청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95%보다 약간 모자라는 90%에서 95% 사이 구간에 있어서 사실 매도를 계속 동의를 거부한다거나 과도한 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95%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75%, 소규모 재개발은 75%, 또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70%까지 소유자들 동의가 낮아진 상태에 있어서 이 주택조합이 너무 다른 제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특히나 일반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일반 주택 건설과 동일하게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도 개정안은 80%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80%로 완화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사업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들의 재산권은 당연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80%로 완화가 되게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개정이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연이자라든지 추가 분담금 등 다수의 일반 조합원들의 재정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겠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80%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20%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충분한 금액을 못 받아서 감정가 정도로 되게 되는데 이 감정가라는 것이 보통 지주들이 이야기하는 호가와는 좀 차이가 있고 이 시세를 약간 호가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시세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주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사업 활성화란 재산권 보호는 결국 헌법적 가치가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결국 이것은 입법적 결단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정비사업의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서민이 결성이 되어서 조합원이 되어서 만든 조합이고 사업 부지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승인 단계에서 지자체마다 그 재량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동의율은 75%입니다. 75%만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구역 내 전체 100%의 사람들이 일단은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후에 이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용 절차로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 조합 설립 단계에 있어서는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국 동의하지 않는 75%만 동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이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업 이제 특히 임대주택 건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은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의 일반 분양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긴 하지만 애초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조합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이러한 단계들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 어쨌든 국토부의 검토 의견은 이 사업 계획 승인을 현재 95%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높다. 그리고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주조합원 같은 경우는 투기 수요 유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매도 청구권 같은 경우도 80%로 완화했을 때 반대하는 20%에 대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신중하게 하자, 정면으로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당장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국토연구원의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후에 입법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하고 있는데 국토부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속도 제고 및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토지합권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다만 적정한 완화 수준은 사업 활성화 측면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95%에서 80%까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80%가 아니라 90%든 85%든 어느 정도 비율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그 비율을 다소 조정해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여지도 높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그에 따라서 국토부의 의견도 바뀔 여지들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 연구 용역에서는 합격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 비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연구 용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